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가전제품을 주로 떠올리곤 합니다. 모두 다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대표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들보다 월등한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이라고 불리는 방위산업입니다. 이게 너무 빨라서 조만간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속도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0억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은 22년에 갑자기 6배에 근접하는 173억까지 성장하더니 24년에는 200억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위가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해보면 수십조가 넘는 돈이 말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실제로 세계 무기 수출 순위를 봐도 한국이 상위 무기 수출 10개국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보다 빠르고요. 그래서인지 이 방위 산업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방산 무기는 한번 구매를 하면 짧게는 10년, 많으면 30년까지 지속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무기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내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리, 유지보수, 정비를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처음 무기를 구입할 때의 비용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요를 애프터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이 2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완제품을 파는 방산 대기업뿐만 아니라 무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도 활력이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K방산이 22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일자리 수가 무려 10만 개,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무기 산업이 호황을 맞으니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대놓고 쓰지 말자고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가 갑자기 왜 나오나 싶죠? 그야 프랑스는 예전부터 별명이 유럽의 중국.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4년 4월 EU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무기가 아닌 유럽산 군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라고 직접 한국을 콕 집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게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프랑스 방산업계는 속으로 내심 웃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 무기 산업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삼광체제였거든요. 다른 나라는 경쟁 상대로도 여기지 않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전쟁에 쓸 군장비도 부족할 테니 해외로 수출할 무기가 없을 테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프랑스산 무기가 전 세계로 퍼지겠구나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는 러시아산 무기가 아니라 프랑스 무기로 가득 채우려는 야심도 있었고요. 유럽의 무기 패권 국가로 도약하려 했던 거죠. 이게 단순히 프랑스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언론조차도 이번 전쟁으로 인한 방위산업 최대 수혜국이 미국과 프랑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예상과 다르게 프랑스가 노리고 있던 자리에 대한민국의 K방산이 알박기를 단단히 해버립니다. 22년에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20조 규모에 달하는 초거대 방산 계약을 진행했던 사실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폴란드가 21세기 새로운 형제의 나라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20조라는 금액도 정말 대단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번 계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많지만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물량도 상당히 많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생산하는 게 좋지 않냐, 폴란드에서 만들면 남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폴란드의 위치를 보면 유럽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국토 대부분이 평야지대로 되어 있어 인근 나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유럽의 생산 허브라고 불릴 만큼 제조업 시설도 첨단으로 갖추어져 있고요. 이게 뜻하는 건 이제는 유럽에서 한국 무기를 구입해도 주변에서 기술자를 통해 신속한 유지보수 그리고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단단히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단순히 좋은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서 신속하게 무기가 공급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근에서 재정비를 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무기가 우수하지만 유럽 진출이 더뎠던 점도 유럽 내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휴대폰을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주위에 수리센터가 없어요. 수리를 하려면 저 멀리 해외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또 수리기간만 최소 3개월이래. 이러면 누가 구매를 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번 폴란드의 생산기지를 함께 구축하면서 K방산이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진출로가 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프랑스보다 러시아와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이번 전쟁으로 두려움에 떠는 동유럽 국가로의 무기 공급 또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전문지에서는 이번 폴란드 수주권이 단순히 구매 금액인 20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46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동유럽으로의 K방산 진출을 통해 120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사실 벌써 그 효과가 나오고
나오고 있죠. 루마니아가 24년에 1조 3천억 규모의 K9 자주포를 구매하면서 유럽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내에서 K방산의 입지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신호탄이 계속 발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게 되는데, 왜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주변에 있는 유럽산 무기들을 놔두고 K방산을 선택했을까?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국방비를 줄여왔고, 그 결과 무기 생산 효율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쟁을 대비해서 꾸준히 최적화를 해왔고, 거기에 최적화에 최적화를 또 더해가면서 극한의 효율과 원가 절감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전차군단이라고 불려지는 독일과 비교해도 한국의 자주포는 성능도 비슷하지만 한 대당 가격이 독일 전차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K9을 비롯한 한국의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에서 69%라는 말도 안 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나라의 무기가 특정 영역에서 7할에 가깝게 점유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기만 한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맡기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마무리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폴란드의 구매 욕구를 더욱 앞당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기 계약분의 1차분인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8문을 4개월 만에 납품했는데, 이게 유럽에서 구매하면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속도라고 합니다. 역시 빨리빨리의 민족인가 싶은데, 참고로 프랑스는 핀란드에 원전을 지었는데 이게 계약 당시 마감 기한보다 13년이나 지연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유럽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산무기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쾌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3년 아랍에미리트에 4.6조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키면서 잭팟이 터졌다고 좋아했었는데, 24년에만 2월 사우디에서 4.3조, 그리고 이라크에 3.7조 등 연이은 잭팟이 터지면서 말 그대로 K방산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공2는 중동에서 구매 주문이 끊임없이 들어오자 중동의 K벨트가 완성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에서도 연이어 구매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는 사실 각종 무기의 성능을 검증받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의 나라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기후가 보통 일정해서 생산된 무기들의 성능이 다른 기후를 가진 지역에서도 효율적일지 검증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로 나가서 무기를 평가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모두 있으면서 지형적으로도 평야지형과 산악지형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는 어떤 기후나 지형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거라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K9 전차가 여름 더위나 겨울 추위 때문에 가동이 안 된다는 말 뉴스에서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지금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신에서도 근래 들어 K방산에 대해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CNN과 포브스는 한국은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거가 되었다,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라고 집중 보도했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내수가 아닌 수출로 전환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전 세계에서 K방산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방산 4대 수출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꼭 이 목표를 이루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지식채널 AI 스토리,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